일이냐, 예술이냐. 누군가 시킨 대로 한다면 그것은 일이다. 공장에 시간 맞춰 출근하고 지침을 따르고 스펙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관리하고 감독받는 것이다. 힘들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일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든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빠르고 더 값싸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하라고 누구도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이다. 예술은 자신이 책임지는 행동이다. 현 상태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바꾸는 행동이다. 나는 예술을 하는 과정을 일이 아니라 작업이라고 부른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음만 먹으면 작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린치핀이 되는 법이다. 일은 작업과 다르다. 일이 나의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곧 선물을 주고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외적인 환경이 변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적인 결심이 변하면 되는가? 나는 그동안 수많은 분야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웨이터, 작가, 음악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예술을 찾았다. 이 일은 작업이 아니다. 작업은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감정 노동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나는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가정은 화목할까?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서는 꼭 필요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멋진 이성과 데이트를 할 때 매력적으로 행동하는가?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일터만 벗어나면 그토록 자연스럽게 감정 노동을 발휘하면서 일터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가는 낙관주의자. 이유는 간단하다. 예술가들에게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가끔 희생양이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상황의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니는 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예술가가 되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휩쓸리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술가는 선물, 혁신,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기존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낙관적인 태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 우리는 생각을 발전시키고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술가는 누구나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예술가는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압박 속에서 운영되는 조직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와해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구성원들 누구나 현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압박 속에서 받는 고통 때문에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고 결국 그러한 조직은 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낙관적인 태도는 예술가, 변화 관리자, 린치핀, 이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반면에 불평과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받는 조직을 위한 것이다. 미래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낙관을 하든 불평을 하든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미래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열정 퍼뜨리기. 열정이랑 자신의 예술에 쏟는 관심을 말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훌륭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쏟는 관심이다. 열정은 예술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 또 그렇게 만든 예술을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쏟는 끈기와 활력을 말한다.
자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큰 만큼 자신의 예술을 퍼뜨리고자 하는 열정도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의 예술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아끼는 요소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도 열정이다. 동시에 열정은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예술에 강한 애착을 갖게 만든다. 물론 자신의 예술에 진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예술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부분을 희생하는 것은 역설이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집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조차 예술의 일부다. 내가 아는 한 작가는 자신이 쓴 책이 팔리지 않기를 원한다. 작품의 본질을 꺾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퍼뜨리는 데에는 아무런 열정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퍼져나가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단순한 노력에 불과하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술은 미완성 작품일 뿐이고 온전한 예술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지. 책은 많이 팔려야지.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지. 예술이라는 두려움.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은 얼마나 강력한가. 자신이 타고난 유전자와 양육 방식과 문화적 관습이 예술을 퍼뜨리고자 하는 행동을 가로막는가. 하프리는 앵무새 죽이기를 쓰기 위해 태어났을까? 유전적 재능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뒷받침되어 그러한 기념비적인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 책의 첫머리로 돌아가 보자.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천재였던 적이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는 날개를 찾고 발명하고 창조했다. 그런 일을 한번 해냈다면 또다시 할 수 있다. 예술은 적어도 내가 정의한 예술은 자신의 인간성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러한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자신이 처한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1000년 전에는 아무도 소설을 쓰지 않았다. 30년 전에는 아무도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3년 전에는 아무도 트위터로 시를 쓰지 않았다. 예술 중에서도 창조하기 쉬운 분야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 비행기 승객들이 적절한 순간에 흐뭇한 미소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예술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노력만 들이면 된다. 반면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일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위대한 소설가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기인이 될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총명한 영화 감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예술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그토록 두려워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당신은 왜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가? 동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아끈 이유는 무엇인가? 1년 동안 컴퓨터에서 썩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끄집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수많은 웨이터들이 진정한 웨이터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예술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홀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차없이 밀어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눠줄 만큼 관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멋진 리더네.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일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 거기에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있는 아미그달라, 즉 도마뱀뇌 때문이다. 위협이나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장 파괴해버린다. 이러한 좌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저항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할 수 있었던 것, 하려고 했던 것, 해야만 했던 것에 세계의 공집합이 하지 않은 것. 그렇구나. 진정한 예술가의 조건. 아직 코드가 완벽하지 않아서 시장에 내보낼 수 없다고 엔지니어들이 고집을 부릴 때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예술가는 끝낼 줄 안다. 하지만 이 짤막한 주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시인 브루스 아리오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성은 생산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예술의 세계다. 세상을 바꾼 컴퓨터 매킨토시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디 허츠펠드는 최초의 매킨토시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태양은 이미 떠올랐고 소프트웨어 팀은 이제야 제각각 집으로 흩어져 쓰러졌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끝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토록 오랜 시간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 돈 댄만과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7시 30분쯤 되자 회계팀과 마케팅팀,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 눈에 우리는 정말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누구든 우리를 보면 밤새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나는 3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고 샤워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앤디는 자신이 예술가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이렇게 완수했다. 예술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규칙도 필요 없고 상호작용할 필요도 없고 촉박하게 작업할 이유도 없다. 예컨대 타임머신을 만들거나 액체 질소를 사용해 나이아가라 폭포를 얼리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라 할 수 없다. 현실에서 벗어난 일은 그 무엇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 예술가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사고한다. 예술은 그 경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곳에 청중이 있고 생산수당이 있다. 또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걸작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현실에서 벗어난 일은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지만 모든 걸작은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 탄생한다. 나는 책을 100권 이상 만들어냈다. 물론 모든 책이 잘 나가진 않았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쓰지 않았다면 난 이 책을 쓸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을 3개 이상 알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생산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해법을 창조하면 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안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감동시켜야 하고 바깥으로는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어야 한다. 작업을 끝마치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가끔 협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언제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고 중요한 예술을 창조하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각오를 하지만 마감이 다가올수록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일을 끝마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나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일을 끝마치는 습관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오랜 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능력이다.
실제로 몇몇 예술가들은 수년, 수십 년을 한결같이 중요한 작품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기도 한다. 이들의 생산 속도는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동안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고 우리 꿈은 결국 현실 어딘가에 흐지부지 흩어지고 만다. 마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몇 시간 더, 며칠 더, 몇 주 더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소 빠르게 실제로 일을 제 시간에 마무리 짓는 것도 예술의 일부며 그러한 마무리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는 매주 토요일 생방송으로 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거창한 약속을 내건 TV 프로그램이다.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방송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생방송 토크쇼는 상당한 모험이었다. 핑계를 대거나 일정을 늦추거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토크쇼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돌아보면 이러한 성공으로 이끈 힘은 마감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이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마무리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대개 저항이 드러나는 증상이다. 그런 저항은 가차없이 무시하라. 무슨 일이든 일정을 정해 마무리하라. 그래야 세상은 바뀐다. 작업을 끝냈다는 말의 의미.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목적은 오로지 끝내기 위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글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것, 영업팀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영화를 받는 것, 전화를 받는 것, 머핀을 시장에 내놓는 것, 추천서를 발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을 마무리하는 행동이다. 일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나의 작업과 외부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다. 에스프리 데스칼리에는 어떤 순간이 지난 다음 떠오른 기발한 생각이나 말을 일컫는 프랑스 말이다. 에스프리 데스칼리에는 뒤늦은 통찰일 뿐이다. 따라서 별로 가치가 없다. 혼란, 위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을 마무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다. 하지만 리치핀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다. 일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나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정 관리와 협동이고 이유는 바로 저항이다. 일정 관리. 일정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엉터리 결과물을 낼 뿐만 아니라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에는 독창적인 영감이 필요하며 최소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처음에는 일에 대해 어렴풋이 아는 상태로 시작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세부적인 내용을 깨닫게 된다.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채찍질은 심해진다. 이러한 압박감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면서 생산적인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고 더욱 정신 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감에 입각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소개글을 다시 쓰기도 한다. 때로는 약간의 변형으로 그치기도 하지만 전체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러한 압박감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언제 채찍질을 해야 하는가? 전형적인 아마추어는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채찍질을 시작한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고 더 많은 회의를 하고 CEO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일찍 참여하면 안 되는가?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일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늦게 채찍질을 하면 제때 마감을 하지 못한다.
늦게 채찍질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버그가 생길 것이다. 전문가들은 언제나 일찍 채찍질을 시작한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적은 사람이 참여하고 적은 변화만 허용된다. 목표한 일정에 마감하지 못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뒤늦은 채찍질의 희생양이다. 처음부터 채찍질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항의 희생양이다.